2025년 중동 정세는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점점 격화되는 무력 충돌이며 여기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과 전략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만 등의 중재를 통해 6차 핵 협상을 시도했으나 최근 결국 결렬되며 더 이상의 대화는 없을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음을 방증하는 신호로 읽힙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미국의 외교 안보 전략은 연쇄적으로 흔들렸고 트럼프가 내부 문제로까지 조롱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번 중동발 전쟁 위기와 그에 따른 원유 시장, 글로벌 주식 시장, 그리고 미국 인플레이션에 미칠 파장은 월가와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과거 중동 전쟁 사례를 근거로 월가는 이번 충돌이 단기 유가 상승 이상의 변수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 낙관하면서도 핵심 생산지나 해상 수송로가 공격받는다면 단숨에 불안정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이란 이스라엘 전쟁의 군사외교 정치적 배경과 핵심 전략지의 군사 충돌 가능성,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시나리오를 단계별로 짚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였던 2018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어렵게 이끌어낸 이란 핵합의라 부르는 JCPOA에서 전격 탈퇴하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오바마 시절 이 합의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철저한 사찰을 수용하는 대신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핵개발 의지를 숨기고 평화적 이용을 핑계 삼아 무기화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2018년 합의 탈퇴를 선언하고 대이란 고강도 경제 제재를 부활시켰습니다. 이 결정은 중동 정세뿐 아니라 유럽 주요 동맹국과의 관계에도 파장을 일으켰고 이후 이란의 강경한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합의 파기는 갈등의 불씨를 키웠습니다. 특히 2020년 1월 미국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실세였던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드론 공격으로 제거하며 이란과의 대립은 군사 충돌 일보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이란은 자국 핵 프로그램을 재가동하고 의무 일부를 이탈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해 IAEA는 여러 차례 이란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인 NPT를 위반하고 있다는 평가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이후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과의 핵합의 복원을 주요 외교 목표로 삼고 간접 협상을 재개했지만 실제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그 사이 이란은 2023년 초 고농축 우라늄 생산 재개를 공식 선언했고 IAEA는 무기급 농도의 핵물질 보유 가능성을 경고하며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다시 울렸습니다. 2024년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대이란 전략은 다시 강원 양면으로 돌아갔습니다. 트럼프는 오만 등 제3국의 중재를 통해 JCPOA를 일부 수정해 복원하고 핵뿐 아니라 미사일 프로그램과 영내 무장단체 지원까지 제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핵 프로그램 제한 외에 군사적 영향력 포기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6차 핵 협상도 끝내 성과 없이 결렬되었고 트럼프는 직접적인 대화보다는 다시 압박 카드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전략은 표면적으로는 핵 합의의 복원과 확장된 안전장치 마련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고강도 경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통해 이란 정권의 자율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협상 테이블에 끌어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트럼프 진영 경제 핵심 브레인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비롯해 월가 출신 인사들의 의견도 깊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동발 전쟁 위기 소식은 늘 글로벌 금융시장과 에너지 시장에 큰 파급을 미칩니다.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상황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진 뒤 월가는 과거 걸프전, 이라크 전쟁, 아랍의 봄 등 중동 분쟁 데이터들을 다시 꺼내 분석하며 이번 사태가 미칠 파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대다수 에너지 분석가들은 WTI 선물 가격이 일시적으로 80에서 85달러 구간에서 저항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는 중동 분쟁이 표면적으로 격화되더라도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벌이지 않는 이상 글로벌 산유국들이 즉각 대체 공급망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중동 전면전은 피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혹은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국지전이 있었지만 대규모 유전이나 핵심 송유시설이 직접 파괴된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이번에도 월가는 같은 패턴을 예상하면서 주식시장 급락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 투자자들은 지정학적 긴장을 단기 변동성으로 활용해 단타 매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가는 동시에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허브인 카크 아일랜드와 호르무즈 해협을 핵심 리스크 지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카크 아일랜드는 이란 원유 수출량의 약 90%를 담당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이곳이 공격받을 경우 공급망 충격은 즉각적이며 대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수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만약 이스라엘이 카크 아일랜드를 직접 타격하면 WTI는 단숨에 $100 선을 넘어설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이 미국의 군사 개입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에 수중 기뢰를 설치할 가능성도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로로 일시적 봉쇄만으로도 유가는 폭등하고 원유 수송 보험료가 치솟아 글로벌 물류망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NYT와 로이터는 최근 보도에서 미국 정부는 전쟁이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될 경우 반드시 직간접 군사 개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홍해에서의 후티 반군 활동도 증시 불안 요인으로 꼽힙니다. 후티 반군은 이미 몇 차례 선박 공격을 재개하며 미국과 사우디 주도의 연합군을 자극하고 있고 이는 해상 물류 비용을 높이는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월가는 이번 전쟁이 단기간에 국지전으로 끝난다면 유가는 일정 수준에서 안정되고 증시는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시설이 공격받거나 해상 교통로가 차단되는 순간 에너지 가격 급등과 함께 글로벌 증시는 신속하게 충격을 흡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수차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에서 이스라엘이 군사 행동을 감행한 배경에는 다층적인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군사적 필요성뿐 아니라 외교 내치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현재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이 충돌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군사적 측면입니다. IAEA가 공식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란은 최근까지 고농축 우라늄 생산량을 늘려 무기급 핵물질 보유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이란이 사실상 핵무기화를 위한 단계에 진입했다는 의미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이라크에서 1981년 오시라크 원자로 폭격과 시리아의 2007년 원자로 폭격 사례처럼 핵 위협 요소를 선제 타격해온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란 핵 개발을 무력으로라도 저지하겠다는 판단은 군사적 동기로 충분히 설명됩니다. 둘째, 외교적 동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사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가 늘어나며 전통적 우방국이었던 미국과의 관계도 미묘하게 틀어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이란과 직접 대화를 시도하며 이스라엘이 배제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네타냐후는 이런 외교적 배제를 반전시키기 위해 더 강경한 군사 행동을 통해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다시 얻으려 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셋째는 정치적 이해관계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부패와 직권 남용 혐의로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고 2023년 10월 하마스의 대규모 테러를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론에도 휘말렸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지지율이 하락하고 연립정부도 취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공습 하루 전 의회 예산 투표에서 단 한 표 차이로 연정을 유지한 사실은 그의 정치적 입지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국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안보 리더십을 부각할 수 있는 군사작전은 네타냐후에게 정치적으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맥락은 월가와 주요 외교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한 핵 저지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이란 정권을 약화시키거나 교체하려는 전략적 목표까지 내포되어 있다는 분석도 일부 존재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군사 행동의 강도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이번 군사 행동은 핵 저지라는 즉각적 목표,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입지 회복, 그리고 국내 정치 위기 돌파라는 세 축이 동시에 얽힌 복합 계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쟁이 국지전에 그칠지 아니면 장기화될지를 판단할 때 이스라엘 내 정치 상황과 네타냐후 총리의 선택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이 국지전으로 머물지 아니면 본격적인 장기전으로 확산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신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공격 타깃과 이란의 반격 방식에 달려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곳은 바로 카크 아일랜드입니다. 카크 아일랜드는 이란 원유 수출의 90%가 집중되는 전략적 허브로 중동 원유 수송망의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현재까지는 카크 아일랜드가 직접 타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일시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에서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스라엘이 이 섬의 저장 시설이나 수출 터미널을 공격할 경우 피해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 대체 공급망도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이 때문에 월가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카크 아일랜드가 공격받는 순간 WTI가 단숨에 $100를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성입니다. 이란은 미국이 직접 군사 개입을 결정할 경우 해협에 수중 기뢰를 설치해 미 해군 함정의 작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해상 초크포인트입니다. 수십 년간 이 지역은 걸프전, 이라크 전쟁 등 굵직한 분쟁 때마다 항상 봉쇄 위험이 시장을 뒤흔들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해협 봉쇄가 현실화되면 유가는 폭등하고 보험료와 해상 물류 비용이 치솟아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불붙게 됩니다. NYT는 최근 보도를 통해 미국 내부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이 무력화되면 해군의 대규모 작전이 불가피하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란의 연계 세력의 움직임입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이미 홍해에서 선박 공격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내친이란 민병대 역시 주둔 중인 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이런 간접 공격은 이란이 직접 전면전을 수행하지 않고도 전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 대응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란 내부 군사 지휘부의 변화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이란의 핵심 군사 지도자들이 제거되거나 교체되면서 현재 군사 작전과 전쟁 지속성은 후계 지휘관들의 성향과 판단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지휘관이 강경파일수록 이란은 공격적 보복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신중한 성향이라면 국지적 반격에 그치고 빠른 휴전 국면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변수는 아직 국제사회에서도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부분이기에 월가도 이를 최대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쟁이 장기화되는 신호는 크게 카크 아일랜드 타격 여부, 호르무즈 해협길의 설치 및 봉쇄 시도, 홍해 이라크 시리아에서의 간접 전장 확대, 이란 군사 지휘부의 의사결정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현실화된다면 글로벌 증시와 원유 시장은 단기간에 극단적인 변동성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중동발 전쟁 리스크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주는 경고음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증시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주는 변수는 단순한 무력 충돌 자체가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장기적으로 요동치고 이에 따른 물가 불안이 재점화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 인상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는 공급망과 소비재 가격을 다시 압박할 수 있는 요소로 꼽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크게 요동치지 않았던 데에는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된 유가 덕분이라는 분석이 월가에서 지배적입니다. 문제는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고 특히 카크 아일랜드 타격이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될 경우입니다. 이 경우 유가는 단기간에 폭등하고 에너지 비용 상승은 미국 전역의 생산물류 운송 비용을 끌어올려 공급 측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합니다. 이럴 경우 연준의 통화 정책도 예상보다 더 오래 긴축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소비와 기업 투자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기에 미군 제호함대의 역할은 또 다른 변수로 꼽힙니다. 바레인에 주둔 중인 미 해군 제호함대는 호르무즈 해협과 수에즈 운하, 인도양 북부 등 전략 해역을 관할하며 바레인의 LNG 기반 전력망의 약 3분의 1이 이 부대의 안정적 작전 수행을 지원합니다. 만약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거나 길의 설치로 미군 함정의 이동을 제한한다면 제호함대는 해상 작전과 항로 방어에 막대한 비용과 병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로 인한 긴장 고조는 금융시장의 즉각적인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전쟁의 직접 영향은 에너지와 방위산업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은 기업들의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원자재 가격 불안과 함께 경기 둔화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월가는 특히 장기화 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률 둔화와 높은 물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태로 투자자와 정책 당국 모두가 가장 경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전쟁 리스크가 현실화되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요 지수는 단기 급락 이후 불안정한 반등 국면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전쟁이 단기간에 봉합되고 핵심 인프라가 유지된다면 증시는 다시 위험자산 선호로 돌아서면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점도 동시에 지적됩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압박과 JCPOA 재협상 카드, 에너지 시장 안정, 관세로 인한 물가 불안 억제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대이란 강경 노선을 다시 강화한 배경에는 물가 불안과 성장 둔화를 동시에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을 둘러싼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됩니다. 그 중심에는 단기간의 전쟁 확산을 차단하고 JCPOA 재협상을 성사시켜 핵미사일 위협을 통제하며 인플레이션 재발을 억제해 미국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쟁의 조기 봉합과 국지전 관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외교안보팀은 이란 핵개발과 영내 무장세력 지원을 억제하기 위해선 군사적 압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은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을 투사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부담과 국내 여론을 고려한 전략적 계산에 기반합니다. 트럼프는 지난 임기에서도 긴 전쟁은 미국의 손해라는 입장을 반복해왔으며 이번에도 불필요한 장기 군사 개입은 피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보입니다. 둘째, JCPOA 복원과 확장 조건 마련입니다. 트럼프는 일기 때 직접 탈퇴했던 이란 핵 합의를 다시 복원하려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핵 개발뿐 아니라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시리아, 이라크, 예멘 등지의 친이란 무장 세력 지원까지 포괄하는 더 강력한 제약을 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오만 등 중재국을 통한 간접 협상이 유지되고 있으나 이란은 여전히 추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강력한 경제 군사 압박을 통해 이란이 새로운 조건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전략으로 기조를 돌린 상태입니다. 셋째, 에너지 시장 안정과 인플레이션 억제입니다. 트럼프 정부 경제팀, 특히 월가 출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국 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 폭가로 인한 가격 상승 위험과 이번 중동발 전쟁이 겹치면 인플레이션이 재차 자극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낮은 유가 유지가 미국 경제 안정성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던 만큼 원유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 연준의 긴축 부담이 다시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란을 압박하며 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에너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이러한 폭합 목표는 현재 트럼프가 보여주는 일련의 강경 행보와 궤를 같이 합니다. 즉, 필요할 경우 군사력으로 압박하되 전면전은 피하고 협상 테이블로 상대를 끌어와서 자신에게 유리한 합의를 체결하며 동시에 국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이번 전략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란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이유는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라 다가오는 상호간세 충돌과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전쟁은 짧게, 합의는 강하게, 물가는 안정적으로라는 3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은 단순한 국지전으로 끝날 수도 있고 반대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카크 아일랜드 파괴와 같은 핵심 변수에 따라 순식간에 글로벌 경제를 뒤흔드는 대형 리스크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복잡한 지정학적 위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수는 의외로 명확하면서도 제한적입니다. 트럼프는 일기 집권 때와 마찬가지로 이란을 최대한 압박해 굴복시키려는 전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안보 지형이 급변했고 중국과의 무역 관세 전선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에 중동발 원유 리스크까지 겹치면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인 인플레이션이 다시 폭발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번 사태에서 전쟁은 피하되 압박은 극대화라는 상반된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월가는 아직까지도 중동발 리스크가 완전한 전면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걸프전이나 시리아 내전처럼 미군이 직접 지상군을 대규모 투입하지 않고 제한적 공습과 대리전을 통해 상황을 통제했던 사례들이 누적된 경험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카크 아일랜드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두 핵심 지점이 언제든 현실화할 수 있는 폭탄 스위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과거와 다릅니다. 따라서 이란이 강경 대응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의 공격 수위가 예상보다 높아지면 유가는 단기간에 $100 이상으로 급등하고 미국 연준의 물가 통제 계획은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미국 내 실질 구매력 약화, 기업 수익성 저하,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며 경기 침체와 실업률 상승, 나아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를 종합하면 트럼프 정부의 속내는 결국 전쟁의 불씨는 계속 쥐고 있지만 불길이 번지기 전에 다시 외교의 물꼬를 틀어 JCPOA를 복원하고 동시에 강력한 조건으로 이란을 묶어두려는 의도를 읽힙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현재의 무력 충돌과 압박은 트럼프 특유의 거래식 외교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에게는 분명한 교훈이 남습니다. 단기적 군사 뉴스에만 반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향후 몇 주간은 카크 아일랜드 공격 여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 미군 제호함대의 전개 강도, JCPOA 재협상 재개 신호 등 4가지 변수에 따라 시장 방향성이 빠르게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이번에도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과 협상의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내가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른 지금 월가와 투자자들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한 퍼즐 위에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